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네 개의 기사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죠. 예, 어제는 좀 샀지만 사실 최근에 외국인 행보를 보면 특히 11월 들어서 현재까지 11월 1일부터 17일 현재까지 어제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이번 달에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번 달에 다시 9월, 10월 순매수하고 11월 달에 다시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코스닥,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8조 8천억 팔았습니다. 지난달 한 5조 원 샀었고요. 9월 달에 7조 원 샀던 거에 비하면 분위기가 좀 확 바뀐 거죠. 석 달마다 다시 매도 우위로 좀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판 건 하이닉스입니다. 5조 4천억을 팔았고요. 삼성도 1조 7천억 넘게 팔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KB금융 이렇게 팔았습니다. 판 종목들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렇게 8조 넘게 팔고 있으면서도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CNS, SK바이오팜, 알테오젠 바이오주들을 많이 사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나 LGCNS는 결국 AI 관련주 쪽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AI 관련주를 사긴 사는데 대형주들은 팔고 이제 뭐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JP모건 또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어제 급등하기도 했었죠.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장담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조정 분위기,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거니까요. 이런 기간 조정 분위기가 결국은 12월 달에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 이렇게들 보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딱히 엔비디아 실적 말고는 특별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에서는 역대 최고치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역대 최고치라는 그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이게 중요하죠. 특히 전년 대비보다도 전분기 대비, QOQ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젠슨 CEO의 AI 거품과 관련된 얘기 좋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QOQ로의 이 성장 폭이 어떨 것이냐,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심지어 이제 피터 틸의 이제 엔비디아 지분 매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무거운 분위기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어떤 뭐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엔비디아 실적에 결국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 시간대쯤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그것도 끝나고 나면 사실은 결국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있는 올해 마지막 연준의 FOMC로 이제 모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시장의 현재 분위기가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때 가서 이제 시장이 다시 달릴 거냐, 아니면 이제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더 폭이 커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우리는 또 환율도 사실은 좀 걱정이죠. 1,400 지금 50원대 전후 이렇게 1,400원대, 1,450원 그 중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1,470원 넘고 해서 이거 또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좀 자아내긴 했는데,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다시 1,460원대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게 특히 국내에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또 마치 안전자산을 찾아가듯이 미국 주식의 미국 종목이라든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 이차현 총재 이 구두 개입까지는 나왔고,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물량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환해지나 달러 매도 이걸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장에 이제 환해지를 직접 하게 되는 경우에 기준이 1,480원인데 지금 이 상태라면은 이제 사실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환해지나 달러 뭐 매도 같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대략 한 11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115억 달러를 과연 국민연금이 푼다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구조적인 어떤 달러 수요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뭐 엔화도 150원대 중반까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뭐 엔화도 엔화입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즉 원화 가치 하락세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500원이라는 이건 사실은 조금 심리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대까지, 이 선대까지 돌파 시도가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인 거죠.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해보험사 얘기를 좀 해보죠. 제목만 보면은 손해보험사들이 되게 좀 뭐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실적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사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배당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내실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표 한번 보시죠.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손해율은 뭐 이제 보험료 받아서 보험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 이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대비 올해 9월에 85%까지 올라가서요. 그만큼 이제 작년 대비 4%포인트 이상 더 보험료를 많이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 거죠. 뭐 실손 같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 3분기까지 누적으로 950억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천억 넘게 이익을 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좀 1년 만에 완전히 격세지감으로 분위기가 바뀐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손해보험사들 또 이제 손해보험료 인상해달라는 걸 정부에 요구하게 빤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이제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이제 초창기 때는 잘 안 들어주다가요. 중반쯤 넘어가면은 보통 들어줍니다. 이제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소비자적인 친서민적인 이런 행보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좀 힘이 있으니까 말 안 들어주는데 중반쯤 넘어가 슬슬 느슨해지면 이제 뭐 이런 식이었죠. 여전히 새 정부도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손해보험사들은 이렇게 손해보험료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 힘으로 커버할 수가 없으니 보험료 올려달라는 식의 얘기를 좀 군부를 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화재가 이제 넘버 원인데 내년에 한 3에서 한 5% 정도 보험료 올리겠다 이미 예고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들어선 1년도 안 됐죠. 아직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과연 새 정부에서 올려줄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 부담도 좀 분명히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융당국의 입장은 야, 니네가 먼저 보험료 이 손해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아니면 너네들이 비용 절감을 하든 인건비를 줄이든 월급을 줄이든 뭔 짓을 해서라도 너네 적자 나는 걸 줄여봐. 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보험료만 올려달라고 그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원한 소리죠. 근데 이런 사이다 같은 소리가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늘상 이제 어디로 갔나 싶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정책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에이 뭐 한두 번은 안 되지만 결국 되겠지 이렇게 갖고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손해보험사들의 이런 실적이 썩 좋지 않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손해보험사들 이 투자 관련해서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HVAC, 냉난방 공조 보통 얘기하죠. LG전자가 작년부터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달 초였죠. 삼성전자가 독일의 플렉트 그룹이라고 하는 글로벌 냉난방 공조 회사를 이제 전격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도 이 글로벌 냉난방 공조 시장에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LG전자가요. 굉장히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R&D 실적이 1년도 안 돼서 3배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R&D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 성과물도 좀 빠르게 좀 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냉난방 공조 HVAC 시장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만 479조인데 10년 뒤인 2035년에는 842조 원으로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시장이 성장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 이게 많은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공기나 이런 부분들, 습도나 이런 것들 그걸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HVAC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B2B 쪽뿐만이 아니라 B2C 즉 일반 소비자들도 가정이나 뭐 또는 작은 건물에 이런 데서의 이 냉난방 공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까다로운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확실히 뭐 삼성전자가 뛰어들 정도니까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